결혼식장엔 그 사람과 내가 섰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잡은 손은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단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아침이요. 서울 강남의 유리 빌딩,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시릴 만큼 밝았어요. 마케팅 이사 서연은 팀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마친 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고 옆에 선 약혼자 박준호는 자랑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죠. 이제 진짜 해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발표 자료가, 그의 손에는 회사 로고가 찍힌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 USB가 자신을 무너뜨릴 열쇠가 될 줄은요.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치고 대표는 그녀의 이름을 칭찬했습니다. 김 이사, 이번엔 당신이 우리 회사를 살렸어요.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팀의 힘이에요. 점심 무렵 준호는 잠깐 외근 좀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팀장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준호 씨 퇴사 서류 당신 책상에 있던데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사요? 무슨 소리예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는 급히 준호의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자 위엔 옷걸이가 비어 있었고 서랍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메모지 위에 짧게 남은 글귀만 있었죠. 미안해.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로그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에는 발신 완료된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뉴플랜 집. 수신자는 낯선 도메인이었습니다. 제우스 그룹.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파일 제목이 손끝을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움켜쥐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현실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제우스 그룹, 경쟁사와 동일한 콘셉트로 신제품 발표. 화면 속엔 그녀가 만든 프레젠테이션 장표가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 이사, 내부 유출 흔적이 당신 계정에서 나왔습니다. 상사의 말에 서연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계정은. 하지만 이미 늦었죠.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피곤과 동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약혼자한테 이용당한 거래. 그녀는 말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자신의 세계도 함께 닫히는 듯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앞 인도는 젖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 하나가 젖어들었죠. 박준호 전략기획팀 주스 그룹프. 그 문구가 마치 흉터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우스 그룹 공식 홈페이지. 그 로고가 서늘하게 반짝였어요. 그때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시작했으니 끝은 내가 맺겠어요.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결심이 되었죠. 아무도 모르게 복수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봄비 소리가 그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지 일주일째 서울의 빛나던 건물 대신 고향의 낡은 찻집이 그녀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찻집 안엔 오래된 시계 소리와 차 끓는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전자에 물을 채우며 딸의 등을 쓸어주었죠. 뜨거운 차 한 잔 마셔요. 그래야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준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의 표정, 아무 미안함도 없던 그 눈빛, 그 눈빛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걸 서연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손으로 모든 걸 잃었구나.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려던 밤,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구두 끝에 묻은 빗물, 단정한 목소리. 혹시 김서연 씨 맞습니까? 서연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민호 제우스 그룹 회장.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은 서연에게 너무도 낯익은 그리고 증오스러운 이름이었죠. 자신을 무너뜨린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은 손님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민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주시죠.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훔친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부에서 그것을 흘렸죠.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김 이사. 이제 그 얘긴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민호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죠. 당신의 방식으로 증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도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이상하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래가 아닌 이해가 있었으니까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그쪽보다 먼저 쓰고 싶을 뿐이죠. 민호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보다 냉철했지만 그 안에 묘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두 개의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기회 그리고 복구. 이건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자존심과 이름을 되찾을 기회였죠. 다음 날 서연은 낡은 노트북을 켜고 제우스 그룹의 채용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마우스를 맴돌았습니다.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가려는 거니?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엄마. 이제는 피하지 않을 거야.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미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었죠. 당신의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민호의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제우스 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 빌딩의 외벽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비웃는 듯했죠. 회사 정문 앞에서 직원들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모두 바쁜 걸음,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익숙한 경쟁의 냄새. 서연은 가슴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가 그 사람의 세상이었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이 세계의 일부예요. 새로운 사무실은 차갑고 완벽했습니다. 화이트톤 책상, 정리된 파일, 공기 중엔 향기 대신 긴장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김서연 이사님이죠? 홍보이사 윤세라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가워요. 여기선 제가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밝았지만 눈빛은 신중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 안이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정리하다가 창가에 놓인 커피잔을 발견했습니다. 그 잔에는 익숙한 손길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개를 든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3달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는 말끔한 슈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울림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좁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하게 돼서 반갑네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하게 된 게 아니라 난 잃은 걸 되찾으러 왔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김서연 이사가 신규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서연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이 단순한 직장 상사의 시선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너를 믿는다는 신뢰와 이 싸움을 함께하자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던 서연은 창문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작이네요. 이제 진짜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감정도 없는 얼굴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전쟁터로 나서는 장수의 얼굴처럼 단단했습니다. 제우스 그룹 본사 밤의 회의실은 유리벽에 반사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가 끝난 뒤의 정적은 늘 누군가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죠. 서연은 모니터 앞에 앉아 준호의 이메일 로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계정 지난주에도 누가 접근했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지만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윤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조금만 더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세라는 눈치를 보더니 커피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이상해요. 자꾸 회계팀 근처를 맴돌아요. 알아요. 서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세라가 나간 뒤 서연은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준호의 계정에 숨겨진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죠. PLAMB. 즉,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손끝으로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퇴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닫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일이 좀 남았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 밀려났잖아. 아직도 안 배웠어? 사람은 똑똑하면 손해보는 거야.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운 거야? 배신하면 이긴다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대. 그녀는 비웃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한텐 그 말이 참 편하겠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이제 그런 일 다 잊자. 난 잊은 적 없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넌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그걸 잊으라고?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너답지 않아.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복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들어왔죠. 두 사람의 팽팽한 기류가 순식간에 끊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회장님. 단순한 오해입니다. 그럼 오해가 아니도록 행동하세요. 민호는 짧게 말하고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이사, 제 방으로 오시죠. 그녀는 준호를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민호의 사무실 안은 어두운 조명 아래 은은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한 잔의 커피, 그 옆에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죠. 그 파일 찾으셨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PLAMB. 집이라는 폴더입니다. 내부 거래 관련 자료 같아요. 민호는 조용히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곧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니까요. 민호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다가 당신 위험을 즐기나요? 하고 묻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다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민호는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제우스의 방식이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이젠 내가 나를 보게 될 차례야.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결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우스의 새로운 프로젝트 미러라인이 그녀의 손끝에서 살아나고 있었죠. 김 이사, 이번 기획 훌륭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고 민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습니까? 간단히 얘기 좀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저녁,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와인잔을 돌리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건 단순한 복수 때문이었겠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들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싸움 속에서 변하죠. 저도 그랬고.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떨어지는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준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이 늦네. 여긴 어떻게 왔어? 그냥 얘기 좀 하자.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 이제 그 사람하고 많이 가까워졌지? 그 사람? 회장 말이야. 나보다 더 믿는 것 같던데. 당연하지. 그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거든. 서연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난 너한테 진심이었어. 진심?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진심이면 날 팔지 말았어야지. 둘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너도 이제 그 사람처럼 변했네. 그래. 배웠거든.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란 걸. 그녀는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며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비에 젖은 차창 밖으로 준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은 처음으로 패배자의 얼굴이었죠. 다음 날 서연은 민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잘 마무리됐습니까? 네. 다만 그 사람이 저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가 가진 건 욕망뿐이니까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를 이용하고 계신 건가요?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말에 서연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관계는 복수와 신뢰 그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감정이 그녀를 다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제 방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김서연입니다. 제우스 그룹의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서연이 맡은 프로젝트 미러라인의 시제품이 드디어 공개되는 날이었죠. 임원들은 회의실을 오가며 서류를 확인했고 기자단이 로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노트를 정리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IT팀에서 달려온 한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사님, 큰일입니다. 서버에서 누출 기록이 발견됐어요.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모니터에 뜬 로그 파일에는 김서연 계정 마이너스 무단 접속 시도라는 문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제 계정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변명보다 해결이 먼저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세요.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자신의 컴퓨터 로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익은 IP 주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주소는 준호의 노트북에서 사용되던 번호였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서연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밤이 되자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준호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묘한 여유가 떠 있었습니다. 또 내 계정이 문제래. 웃기지 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엔 네가 그랬지? 그건 누가 증명하겠어? 준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손잡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 회장 말이야. 그는 결국 널 이용할 거야. 서연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만해. 내 말은 이제 안 통하니까. 그 사람은 널 지켜줄 수 없어. 그래도 넌 날 망쳤잖아.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난 여전히 널. 그만. 서연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공기 중에 서류가 흩날렸고 조용한 사무실에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준호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뒷걸음쳤습니다. 그냥 오해입니다, 회장님. 민호의 표정은 단 한 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이사, 제 방으로 오세요. 서연은 민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 계속 건드릴 겁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모든 게 끝나요. 저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입니까? 민호의 시선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도와드리죠.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이제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유리창 반사에 겹쳐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며 복수와 신뢰 그리고 위험이 하나로 엉켜 있었습니다. 계정 복구 완료됐습니다. IT팀 직원의 말에 사무실 안 공기가 살짝 풀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접속 기록 전부 분석해 주세요. 누가 제 계정으로 접근했는지 1분 단위로.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 직원이 나가자 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덫에 걸릴 차례야, 준호. 그 시각 준호는 회계팀 사무실에서 조용히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팀장, 회장님이 지금 바로 보자고 하십니다.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회의실 문이 열리자 민호와 서연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박준호 팀장.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난주 서버 접근 기록에 대해 설명하시죠.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라기엔 너무 익숙한 패턴 아닙니까?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전에 제 계정으로 자료를 빼돌렸던 때랑 로그가 똑같아요. 그건 오해야. 그 오해, 그때도 내가 만들었잖아. 준호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내부 보안팀의 조사 결과입니다. 박 팀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서연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바로 그의 눈앞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나? 아니면 내가 만든 거지?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맞부딪혔습니다.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준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전 정말 아닙니다. 민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가 사용된 시점, CCTV 영상에 당신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도 우연도 아닙니다. 서연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 이제 되돌아오고 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호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 이사.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시작 꽤 위험할 겁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같군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남이 만든 감정이잖아요. 전 이제 제 감정만 따릅니다.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감정이 복수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글쎄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식장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식과 조용한 조명이 웨딩홀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단상 위에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연은 제우스 그룹 회장 강민호와의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죠. 그녀가 결국 회장님과 결혼한대. 박준호 팀장은 완전히 무너졌다던데. 뒤섞인 속삭임이 웅성거림처럼 흘렀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웨딩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혼 진심이 아니잖아. 준호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는 거잖아. 나처럼 당하게 만들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준호가 다가오려 하자 민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이 뭘 알아? 서연은. 그녀는 이미 과거를 끝냈습니다. 준호가 멈칫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나 이제 괜찮아. 넌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표정으로 뒷걸음쳤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응. 서연의 미소는 단단했습니다. 이제 넌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질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문 너머로 사라지자 홀 안의 조명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서연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눈부신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어디론가 멀리 자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서연의 미소 위로 내레이션이 겹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